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지숙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네, 이번 아이템은요, 두 가지 전시회 관련 소식을 묶어봤습니다. 제목은 김건희 여사 본업 행보, 풍자 전시엔 근조입니다. 먼저 김건희 여사가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문학 특별전을 관람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 전시 기획자 출신이죠. 김 여사 최근 본업인 이 문화예술계 활동으로 이 행보를 넓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특별전을 찾은 이 김 여사의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단순히 근데 이상은 시인과 소설가로서만 활동을 했던 게 아니라 사파가로서도 매우 유능한 뭐 미술, 음악, 뭐 다 있잖아요. 네. 문학, 미술, 건축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문학이 제일 앞서간다 생각을 하거든요. 문학이 가면은 그 다음에 미술, 음악이 따라가잖아요. 건축도 따라가고. 너무 중요한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근대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시대 정신을 제일 담았고. 맞습니다. 그 당시 또 우리가 너무 여러 가지 주권도 뺏기고 이 당시 어떤 정신 좀 이걸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이번 전시 근대 문학가의 작품들을 전시한 곳이라고 합니다. 김 여사 체험 공간에서 윤동주 시인의 작품을 직접 손글씨로 적어보기도 했다는데요. 김 여사는 한국 문학이 언어의 한계로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있다 이 점을 언급하면서 세계인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번역과 출판 등에 대한 지원을 뒷받침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저희가 짧게 논평을 좀 듣고 가겠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이 김건희 여사 본업이라고 하면 전시, 문화, 예술 이쪽이에요. 그래서 요 본인의 이제 강점을 살려서 이런 분야에 좀 보폭을 넓히는 것 같은데 이런 정치적인 활동이 아니라 이 봉사 활동이라든지 이런 문화 예술 쪽으로 보폭을 좀 넓혀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세요? 본인이 활동했던 분야, 문화예술 그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해요. 봉사 활동은 공개, 비공개를 떠나서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미 있는 일이니까. 네. 그러나 어제 행사 역시 저는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거.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활동을 위해서는 네. 항상 예측 가능, 공개, 투명성. 기자들도 취재가 언제든지 돼야 되고요. 네. 꼭 사후에 이걸 했다고 알려주는 이걸 뛰어넘어서 그런 공식화라는 게 뒤따른다면 훨씬 더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민지숙 기자. 네. 지금 정치권 보면 또 다른 전시 때문에 상당히 좀 시끌시끌해요. 그렇습니다. 제가 두 가지 전시라고 앞서 그렇죠, 말씀드렸는데요. 맞아요. 하나가 나머지 이제 남았죠, 이제. 맞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를 풍자하는 그림들, 이 작품이 들어가서 어제 강제 철거된 전시회가 하나 있었죠. 어제 잠깐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여기에 등장했던 작품들 저희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먼저 영화 이 헤어질 결심 포스터에 윤 대통령 내외와 이 천공이 등장하는 이런 패러디 그림이 있었고 또 특유의 검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는 이 개가 한 마리 등장합니다. 네. 이 개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묘사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결국 특정인을 비방하는 작품들로 구성된 만큼 이 국회 사무처는 내규상 전시가 불가하다 이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네. 이 참여 작가들은 오늘 오전에 이 강제 철거된 해당 작품들을 직접 옮기면서요 이 근조 리본을 달아주기도 하며 이 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오늘 오전 현장 영상 보고 오시죠. 자식이 어느 날 한밤중에 납치돼서 창고에 갇혀 있다가 이제 풀려났다고 하면 신경이 어떤 신경이십니까? 그냥 뜯어다가 창고 같은 데 묻었다가 자기 마음대로 갖고 나오고 돌려주면 아무 일 없이 끝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작품이 여러분들 쓰레기예요. 국회 사무처의 이런 망동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네, 일부 작가들은요, 이 구걸하듯이 작품전을 열지 않겠다라며 이 전시회 취소 결정을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자, 이수아 기자. 그럼 어쨌든 전시회는 취소됐으면 여기서 일단락이 된 거예요? 아니죠. 정치 공방이 남아 있습니다. 아.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민주당 윤리위원회에 이 전시회를 주최한 야당 의원들을 징계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건데요. 지난 2017년 표창원 당시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국회 전시회 얘기를 하면서
이번 전시를 연 행위도 징계해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오죽했으면 이 그림들을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랑 사무총장이 철거했겠냐라는 다른 의원의 지적도 있었고 이 영화 헤어질 결심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그림도 있더라. 국민과 국격에 먹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 6년 전 이 표창원 의원 전시에 참가했던 작가 4명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풍자 전시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네. 또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전시 작가 연대에서 이름만 바꾼 이 동일한 단체가 이번 전시를 준비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이미 여러 차례 논란이 됐던 작품에 대해서 같은 위원회가 비슷한 작품들로 다시 전시회를 추시한 건 좀 부적절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를 주관한 야당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국회가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다. 뭐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소정수 의원님. 이게 보니까 지난 2017년에 좀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한번 그 일을 겪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됐을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이거는 예술의 영역이니까 그대로 강행을 하는 게 맞는 거였을까요? 글쎄요, 이제 풍자와 비방의 정확한 그 영역이 어떻게 되는가 참 여러 가지로 넘나드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이것이 처음도 아니고 이미 지난번에 한번 2017년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됐었던 그러한 단체였기 때문에 그 국회 사무처에서 애초에 이걸 허가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좀 신중한 검토가 좀 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허가를 해주고 나서 나중에 사후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더 커진 거죠. 그리고 차제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 국회 이게 그냥 민간 어떤 전시실에서 뭐 저런 전시를 한다면 그거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저렇게까지 파문이 커지지 않았을 거예요. 네. 국회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 내에서의 전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를 하는 그것과 관련된 어떤 그 규칙 같은 거, 그런 시스템 이런 것들을 좀 국회 안에 만들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싶고 전체적으로는 좀 수위 자체가 국회에서 전시하기에는 좀 높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사학 기자. 앞서 한동훈 장관이 잠깐 언급이 됐으니까 요거 하나만 짧게 좀 짚어보고 네. 갈게요. 민주당 김의겸 의원하고 지금 한동훈 장관 손해배상 소송하고 있는데 김의겸 의원이 여기에 자신감을 내비쳤다면서요? 네, 주기자가 간다라는 좀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고 있는 인터뷰 형식의 콘텐츠가 있는데 여기에 김의겸 의원이 나와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 한 장관이 손해배상 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10억 있냐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김 의원이 집을 팔면 어떻게 10억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일은 없다. 제가 100% 이긴 자라면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술자리 제보를 물어봤는데 버럭 화내면서 소송을 걸더라라면서 이 한 장관의 저격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다, 근자감이다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재판에서 100% 이긴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제 손해배상 완박법, 아무래도 검수완박을 빗댄 것 같은데 이걸 발휘할 모양이다라면서 검찰을 향해 호통치는 것을 보면 이재명 대표 대변인 맞다라면서 비꼬기도 했습니다. 윤기호 의원님, 현직 장관과 현직 의원 간의 소송전이 붙었다. 이게 상당히 좀 이례적인데 소송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조금 별개 문제로 봐야 될 거예요. 형사소송이라면은 면책특권 적용이 되죠. 뭐 국회에서 더군다나 상임위에서 했던 발언이니까. 그러나 민사소송인데 우리의 형법상 민사소송은 사실이 아닌 거를 가지고 비방을 했을 때에도 적용이 되는 법률 구조예요. 그런 점에서 과연 이게 어떤 결론이 날 건가. 10억 원이라는 규모도 크지만 네. 사실은 현직 장관이 현직 국회의원에게 이걸 청구를 했다는 게 어느 한쪽도 지금 양보를 하지 않으려고 할 거고 특히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시체 말로 끝까지 간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뭐 예단을 하기는 참 어려워 보입니다. 자, 저도 뭐 취재를 하면서 한 번도 좀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현직 장관과 현직 의원 간의 소송전. 굉장히 이례적인 소송전인데 자, 과연 이 소송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희도 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